네. 오늘은 약간은 아니고 많이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방송에 왔는데요. 사실 이제, 원래 제가 6월 초에, 그러니까 첫째 주 목요일 날 방송을 항상 하곤 했었는데, 그 다음 주가 현충일 휴일이라 가지고 오늘 당겨서 방송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피디님이랑 얘기했는데, 오늘 갑자기 갑자기 정해진 그 어떤 이제 시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감정이 이제 좀 무거운 마음인데, 어쨌거나 제가 약속한 거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좀 방송을 해보려고요. 자, 오늘은 그 성리학의 정석, 이렇게 여성의 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 그때그때 다른 여성의 성욕? 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건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여성의 성욕이라는 게, 참 되게 복잡하죠. 이렇게 여성의 성욕. 이게, 남성의 성욕하고 여성의 성욕이 일단은 여러 가지로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있는 게 일단 강도의 차이.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제일 큰 성에 대한 어떤 그 차이 중에 하나가 성에 대한 관심, 욕구.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 호르몬의 차이. 보통 남성들의 성욕은 거의 좀 동물적인 본능? 네, 동물적인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엔 남성 호르몬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밑에 요 그래프, 이건 뭐냐 하면, 남성 호르몬이, 남성과 여성이 평생에 걸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네, 요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요. 남자가 파란색이고 여성이 이제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거의 보이지가 않죠? 이게 여성들도 남성 호르몬이 있긴 한데 남성의 이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갖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을 이런 붙여진 게 남성의 특징을 가지게끔 하는, 네, 그 중에 이제 특히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 특성,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들이나 뭐 성기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있지만, 이제 특히 성과 관련돼서는 성적인 욕구하고 남성 호르몬은 비례관계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10분의 1밖에 안 갖고 있는 여성은 남성의 적어도 10분의 1 이하의 성욕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딱 남성 호르몬 수치를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네, 남성 호르몬 수치가 여기 보면, 남성들은 보통 뭐 이제 사춘기부터 폭발적으로 나오죠. 10대 후반, 20대 뭐 초중반에서 30대부터는 쭉쭉 떨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1년에 1%씩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죠. 압도적으로 높고, 그래서 남녀의 차이 중에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성에 대한 반응 속도 이런 것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훨씬 더 느리고, 그리고 성욕의 차이, 성 반응, 이렇게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이, 성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게 사실 남성 호르몬의 차이. 그리고 또 이제 부수적으로 또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성 성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여성 성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대표적인, 그러니까 크게 이제 신체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누면, 신체적인 요인 중에는 성호르몬,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남성 호르몬의 차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남성 호르몬뿐만이 아니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뭐 옥시토신,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의 성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네. 다 뭐 여성 호르몬이 높다고 무조건 이제 성욕이 높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분비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네, 여성의 성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전신 상태, 특히 전신적인 질환 중에 만성 질환, 그 중에 이제 성 호르몬의 직접적인 성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에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거잖아요. 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건데, 얘들이 실제로 신진대사들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몸에 너무 이제 기운이 없게 하거나, 이제 처지게 하거나, 뭐 반대로 이렇게 좀 흥분되게 하거나,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도, 전신적인, 네, 신체 질환, 또 만성 소모성 질환 중에 이렇게 피곤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이 있거나, 또는 이제, 당뇨가 있거나, 네, 이런 것들도
그 오토이뮨 디지즈 같은 게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여성 성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약물 복용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약물 복용도 뭐 특히 대표적인 게 항우울제, 그 다음에 심혈관계 쪽 질환, 질환을 컨트롤하는 이제 이 관련된 약물들, 네. 욕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성 기능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약물들이 실제로 성욕이나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신체적인 피로. 피곤하면 뭐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이건 남성도 마찬가지인데 신체적인 피로가 뭐 예를 들어 수면 부족이다. 너무 과로했다든지 육아나 가사노동 뭐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피곤하면 뭐 성욕이 생기기가 힘들겠죠. 네, 이런 것들도 여성 성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사실 우리 섹스리스란 뭐 용어는 이제 너무 익숙하셔서 다들 이제 모르는 분들 없죠. 근데 섹스리스라는 용어가 나온 그 시기가 1980년대 미국인데, 그때가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해서 거의 이제 커플들이 결혼한 여성들도 거의 이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맞벌이,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있으면 동시에 가사노동의 육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여성의 성욕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섹스리스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신체적인 피로 뭐 이런 것들 여성의 신체적인 어떤 컨디션이 성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여성은 이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 상태. 이건 뭐 남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심리적인 요인, 그러니까 여성 성욕의 기분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분 상태, 특히 우울증. 우리 뭐 기분 상태에서 우울한 거, 불안한 거, 뭐 이런 기분 상태, 감정 상태가 성욕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근데 자, 우울증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서 2배 이상 많고요. 불안장애, 전반적인 불안장애가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아요. 네, 여성들이 원래 이렇게 약간 무디하고 감정 기복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약간 예민하고 불안 이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여성들이 사실은 성욕저하증이 남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게 이런 기분 상태하고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죠. 그리고 스트레스나 불안, 긴장 이건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여성 성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네, 이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은 뭐 요즘 너무 도파민 중독 때문에 도파민에 대해서 다들 아시죠? 도파민은 우리 뭐 마약을 먹거나 요즘 뭐 성인 ADHD 그래가지고 뭐 컨서타 같은 이제 집중력 약을 많이 드시는데 이런 약물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 도파민이 올라가죠. 그래서 집중력이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지고 약간 하이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성욕하고 관련이 있죠. 도파민이 올라가면 성욕이 덩달아 올라가고 뭐 성욕뿐만이 아니고 의욕 왜 몸에 좀 기운이 나는 것 같고 지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죠. 세로토닌은 이게 반대로 또 세로토닌이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성욕에 관련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여성에서 남성 호르몬 말고 이제 성에 대한 인식이나 과거의 경험, 성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어떤 경험들이 있으면 이제 성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특히 우리 사회적으로 여성은 성에 대해서 좀 수동적이고 좀 잘 모르거나 이제 그냥 좀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 게 좀 바람직하다 이런 게 좀 이중잣대, 그러니까 좀 남성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억압적인 그런 어떤 교육 이런 게 있었죠. 사회적 인식이 있었죠. 이런 것들도 여성의 성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파트너하고의 관계. 내가 이 사람이랑 남편이랑 뭐 애인이랑 뭐 싸웠다 아니면 장기적으로 뭐 갈등이 계속 있어서 별로 좀 보기가 싫다, 별로 안 사랑한다, 뭐 보면 짜증난다 뭐 이러면 성욕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네, 그러니까 파트너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성 성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이렇게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주고요. 네, 또 뭐 중요한 게 성적인 만족도. 내가 관계를 가졌는데 이게 너무 좋아. 네, 그러면 뭐 당연히 더 관계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성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성호르몬에서 남성 호르몬의 차이가 남녀의 차이 압도적으로 남자들은 이제 성욕이 높고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성에 대한 관심이 남성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요. 네, 현저하게 떨어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자, 우리 여성의 성욕은 그 남성들도 물론 반응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자극이나 네, 어떤 이렇게 먼저 끌어주는 거에 반응할 수 있지만 여성 성욕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응성이 있다. 리스판시브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남성의 성욕은 그냥 성욕 자체가 약간 바이올로지컬리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그 충동이 있어요. 네, 충동이 있어. 뭐 오늘 좀 욕구가 올라오는데 끌어오르는데 네, 이런 게 좀 생물학적으로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게 있다면 여성은 성적 욕구, 뭐 욕구가 끌어오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욕구? 그런 게 있나? 나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뭔가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파트너가, 남자친구가 또는 남편이 오늘 나를 뭐 스킨십을 잘 해주거나 뭔가 사탕 발림 얘기를 해주거나 이러면 이 사람이랑 이제 뭔가 가까워지고 싶고 이렇게 손을 잡고 싶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뭐 성관계를 해서 오늘 오르가즘을 느끼고 싶어 꼭 이게 아니라도 이게 뭔가 사랑받고 싶고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게 보면 여성의 욕구 중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남성처럼 원초적인 어떤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 3분의 2, 60% 정도는 상대하고의 관계나 어떤 자극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성의 성욕에서 오늘 얘기한 그때그때 달라요. 뭐 물론 다른 요인도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생리 주기에 따라서 여성들의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게 성적인 욕구나 어떤 성적인 기호조차도 바뀔 수 있다는.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파트너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성적인 욕구는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연령에 따라서 남성 호르몬 농도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그래프에서 일단 압도적으로 남성들이 남성 호르몬 농도가 높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남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보통 이제 30세 넘어가면 쭉쭉 떨어지는데 40세 중반 이후에 쭉 떨어진다. 그래서 남성 갱년기. 이건 많이 얘기된 거고 여성들은요. 자, 이게 남성처럼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때가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여성들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사이, 그러니까 30대 중반이 가장 사실 높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에 대해서 뭘 좀 이렇게 학습이 좀 잘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출산을 경험하면서 임신 출산 때 여성들의 혈관들이 그러니까 자궁 주변이나 자궁과 질 주변 이쪽 골반 쪽의 혈관들이 굉장히 베스큘라리제이션 그러니까 혈관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응들이 훨씬 더 사실 좋아진다는 이제 리포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시기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오히려 좀 올라가고 성욕이나 성 반응들이 요때 좀 원숙해진다라고 하죠. 20대 오히려 초중반보다는 여성들은 30대 중반 이후가 오히려 원숙해진다라는 게 그런 요런 이제 남성 호르몬 농도의 차이도 있고요. 자,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거 이제 대표적인 거가 이제 생리 주기에 따른 이제 성 호르몬의 변화인데요. 자, 그때그때 다르다는 게 우리 여성들 이제 보통 요즘에는 만 12세 좀 더 빨라져서 만 11세, 12세? 요때쯤에 보통 한국 여성들이 생리를 시작을 하는데요. 생리라는 게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배란이 되고 이제 배란이 됐지만 임신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 그게 이제 생리죠. 근데 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성호르몬이 변화해요. 성호르몬 중에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는 게 일단 대표적인 게 남성 호르몬이 있고 여성 호르몬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이라고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지금 생리 주기는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예전에 우리 성교육 시간에 다 배웠었는데요. 생리하는 날이 보통 1일로 잡아요. 첫 생리하는 날. 이제 그 1일로 잡고, 보통 그래서 이제,
한 2주쯤 지난, 원래는 거꾸로 배란을 하고 나서 2주가 지났는데, 이제 임신이 안 되면 이제 그 생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생리 첫날, 뭐 보통은 생리를, 출혈이 있는 그 생리 주기가, 생리 그 시기가 한 3일에서 한 7일까지도 보는데, 보통 한 4, 5일, 2일에서 한 7일까지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한 14일 전후로 해서 보름쯤 돼서가 이제 배란이 되죠. 근데 보면 이때 여성 호르몬이 가장 피크로 올라가는 때가 배란 전후예요. 네. 그래서 우리 뭐 난임 클리닉 가면 그 호르몬 주사 맞잖아요. 그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여성 호르몬을 네, 그냥 일반적으로 배란을 할 때보다 훨씬 세게 맞아요. 그래서 과배란을 시켜가지고 이 난소를 많이 이렇게 이 배란을 과배란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배란 전에 이렇게 피크로 올라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남성 호르몬이 여성들은 배란기 전, 배란 바로 직전에 이렇게 피크로, 얘가 남성 호르몬이거든요. 네, 이게 좀 인디케이터가 없어가지고 제가, 근데 요 까만색, 중간에 까만색이 올라간 게 얘가, 이게 남성 호르몬인데요. 남성 호르몬과 성욕은 거의 비례 관계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가장 올라가고 여성 호르몬이 가장 올라가는 요 배란기 전후가 가장 성욕이 올라가죠. 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배란이 끝나고 나서 생리 전후, 생리 바로 전에 가장 피크로 올라가요. 그래서 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아마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건데, 자, 이게 성욕을, 여성의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 성욕을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핑크색이 성욕이에요, 핑크색이. 네. 그래서 노란색이 여성 호르몬, 그 다음에 초록색이 프로게스테론인데, 보면 여기는 남성 호르몬이 안 나와 있죠. 남성 호르몬은 요 앞에 거 까만 거 보시면 이제 까만 요 선이 남성 호르몬이니까 배란기 때 가장 피크고 생리 때 가장 떨어지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 성욕이라는 게 남성 호르몬과 거의 비례해서 배란기 때 가장 올라가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가 배란기 때 남성이 배란기 때 이제 남성 호르몬이 가장 올라가는 그 시기에 성관계를 가져야 임신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임신을 할 수 있으니까 이때 이제 관계를 많이 가져야 실제로 우리가 생식 활동, 네, 임신을 할 수 있으니까 요때 성욕이 가장 올라가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는 요 시기는, 프로게스테론은 성욕을 이게 너무 높으면 이제 성욕이 오히려 떨어지는, 네, 떨어지는 요 시기, 떨어지는 시기가 되죠. 그래서 생리 전후에, 네, 생리 전후 요때가 성욕이 가장 바닥을 치는 시기인데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게, 자, 보시면 생리 주기에 따라서 물론 성적인 욕구가 배란기 때 가장 높기는 해요. 네, 가장 높고, 그래서 우리 지금 누구 올려주신 분이 지금 보면 이제 우리 괭이님, 우리 골수 팬이신 이제 괭이님께서, 자, 그래서 고백을 하시면 여성의 배란기를 노려라라는 말이 있죠 라고 하시는데, 그 고백하는 남성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배란기 때 할지 생리 때 할지 이거 잘 골라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생리 주기에 따라서 내가 선호하는 남성 스타일이, 남성의 좀 이렇게 스타일이 좀 달라지거든요. 자, 배란기 때는요, 지금 남성 호르몬 최고로 올라가고 좀 생물학적인 성욕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여성처럼, 자, 이때 이렇게 쉽게 말해서 관계를 하자, 성적인 어떤 유혹을 하면 넘어올 가능성이 높죠. 넘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는 남성 중에서도 좀 머스큘린한 남성적인 남성한테 끌린대요. 여기 보면 제가 이게 만들어 놓은 요 사진이 뭐냐 하면, 자, 남성성이 머스큘린한 남성 호르몬이 높은, 네, 남성적인 남성의 얼굴, 그 다음에 좀 여성적인 남성의 얼굴을, 자, 오른쪽에 있는 남성이 더 남성적인 얼굴이에요. 네, 차이를 혹시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같은 남성인데 예를 들어 남성이 높은 시기, 예, 남성이 낮은 경우에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일단 턱이 좀 사각턱이 되죠.
네. 이 옆에 이제 요 측면 사진을 보면 더 잘 보여요. 턱 자체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적인 얼굴은 갸름한 얼굴. 네. 그러니까 우리 동안 페이스죠. 동안 페이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러고, 이 턱이 각지게 되는 거는 남성 호르몬이 높은 그 대표적인 그 사인이에요. 네. 각진 사각턱. 이런 게 남성 호르몬이 높은, 그 남성형 얼굴이죠. 네. 이게 보면, 이렇게 섬세하게 지금 요걸로 지금 화면으로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갸름하고 여기 약간 각이 져 있고 이게 광대가 확 붉어져요. 광대가 붉어지고 여기 이쪽에 이 눈썹뼈 있죠? 눈썹뼈가 이렇게 도드라지거든요. 이 차이를 보면 여기 보면 눈썹뼈가 도드라져서 눈이 움푹 들어가 보이는 네, 그런 남성들이 남성형 얼굴, 남성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된 얼굴. 네. 자, 그래서 제니님이 여자 눈으로 봐도 잘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다른 분들을 자 유명인 중에 자 이렇게 추성훈 씨, 네, 추성훈 씨,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쪽에 안구 이게 눈썹뼈가 툭 붉어진 그리고 눈이 쑥 들어간. 자, 그리고 이렇게 턱이 딱 각진, 그러고 수염이 막 이렇게 나 있는, 예, 이런 이 얼굴이 남성형 얼굴이에요. 네. 이 보시면 다양한 인종의, 이거는 제가 구글 이미지 검색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분들은 좀, 예, 그, 익숙한, 네, 우리나라, 셀레브리티 중에 이제 추성훈 씨가 좀, 예, 광대뼈 붉어지고, 예, 턱도 좀 이렇게 각지고, 예, 광대가 이렇게 붉어진, 네, 이 남성형 얼굴이에요. 네. 그리고 네, 자, 안 그래도 우리 괭이님이 정우성, 이정재, 차은우 제외합시다라고 했는데 차은우 씨를 올릴까 하다가 차은우 씨가 의외로 여기 턱이 좀 각이 져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여성스러운 얼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면 여기도 글쎄 뭐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성스러운 얼굴 이렇게 갸름하고요. 예, 눈썹뼈가 이게 도드라지지 않는, 예, 약간 여성스러운. 네. 저는 이렇게 BTS의 지민 씨 보면 한 번씩 보면 깜짝깜짝 여자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되게 얼굴이 갸름하죠. 예, 굉장히 갸름하고 이 보면 이렇게 화장할 때 한 번씩 보면 여자 아니야? 피부도 너무 곱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사실 그 뭐 BTS 중에도 뭐 예를 들어 그 V 씨 같은 경우에 좀 남성적인 거의 코도 이렇게 크고 이 여성의 얼굴은 코가 약간 이제 그 코뼈가 이렇게 굵은 게 아니고 굵직굵직한 게 아니고 이게 이 남성들 보면 이 위에 남성들 보면 코가 이렇게 크잖아요. 코가 크고 이렇게 굉장히 옆으로 떡 벌어진. 네. 근데 우리 특히 이제 우리 그 한국의 예쁜 우리 아이돌, 예, 남성분들, 남자 아이돌들 보면 코가 갸름하죠. 얄쌍하게 생겼죠. 네. 너무 예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정도. 물론 뭐 메이크업도 하고 뭐 예, 좀 예쁘게 예, 꾸며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턱이 갸름하고 코가 얄쌍한 스타일. 네, 이러면 이 여성형 얼굴인 거죠. 네, 여성형 얼굴이고. 근데 이게 배란기 때는 이런 남성적인 떡 벌어진 남성적인 예, 쉽게 말해서 약간 나쁜 남자 페이스 있죠. 네, 그럼 머스큘린한 남성한테 끌린대요. 네, 그리고 생리전후에 접어들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욕이 떨어지는데 예, 그래서 이게 관계를 요구하면 뭐 싫어 안 해. 귀찮아 막 짜증나. 네. 근데 요때는 어떤 여성들은 이렇게 우리 PMS라고 아시죠? 생리전 증후군 아시죠? 생리전 증후군이 이 프로게스테론하고 관련이 있어요. 프로게스테론이 이렇게 올라가면 프로게스테론은 그러니까 조금 조용하고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면 막 활기차고 에너제틱하고 뭐 막 일 벌리고 막 약간 이런 식이라 프로게스테론은 약간 사람이 차분해지고 근데 이제 너무 차분해지다 보면 약간 우울감이 있는. 네, 우울감이 있는. 그래서 PMS 이제 생리전에 약간 우울적하고 좀 이렇게 짜증나고, 네, 요럴 때는 자상한 남자. 예, 자상한 남자한테, 그러니까 이제 좀 여성스럽고, 좀 귀염귀염하고, 나한테 잘 맞춰주는 여성스러운, 예, 그런 남성한테 더 끌린대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그 예전에 칼럼을 중앙일보 칼럼을 쓴 적도 있고 요 관련돼서 네, 칼럼을 쓴 적 이게 관련된 논문들이 있어요. 네, 관련된 논문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 아까 이제 그러면 고백할 때 그 배란기를 공략해야겠군요. 네, 라고 하셨는데 내가 남성적인 스타일이면 나쁜 남자 이렇게 머스큘린한 스타일이면 내가 이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배란기를 공략하시고 나는 좀 여성스럽고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운 남자다 그러면 생리전을 공략하시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성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런 성욕의 변화 어떻게 보면 성적 취향도 약간 변화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성호르몬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있죠. 네, 이런 생리주기가 변화 생기는 대표적인 게 임신, 출산, 뭐 모유, 수유, 갱년기 이제 생리가 끝나는 거니까. 네, 이럴 때는 당연히 그래서 성욕이 떨어져요. 임신, 출산 때 임신 시기에 프로게스테론은 올라가고 모유, 수유 때 이제 프롤락틴이 올라가죠. 그러면 성욕이 거의 바닥을 치죠. 갱년기는 여성 호르몬, 갱년기 때 또 남성 호르몬이 뭐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그 상대적인 비례치로 따지면 남성은 오히려 가서 갱년기 때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서 오히려 성욕이 올라갔다 이런 여성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다 같이 떨어져서 성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근데 이제 경구피임약인 경우에는 경구피임약은 자 어떤 그 호르몬의 변화를 갖고 오냐면요. 자, 이게 아래쪽에 있는 거가 정상적인 우리 정상적인 피임약을 먹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성호르몬의 어떤 이제 사이클에 따라 중간이 여기가 중간 딱 이렇게 점선 있는 곳이 이제 배란기예요. 네, 배란기고 그러고 이제 그 처음 시작의 출발점이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생리 때고 이제 끝부분 이렇게 생리 때 해서 배란기 해서 다시 생리 때로 가는 건데 지금 핑크색이 이제 프로게스테론이죠. 아까 프로게스테론이 성욕을 올린다고 했나요? 내린다고 했나요? 자, 프로게스테론이 높은 상태면 성욕이 좀 떨어진다고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구피임약을 먹으면 그러니까 경구피임약의 원리가 프로게스테론을 올려서 이제 그 배란이 안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높은 상태에 있어요. 자, 그러면 성욕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네, 떨어지겠죠. 그리고 나머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 호르몬이 지금 바닥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구피임약을 드시면 성욕이 떨어지게 돼 있죠. 네. 성욕이 떨어지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흥분 반응도 떨어지고, 분비나, 그러니까 자극을 줬을 때 여성들의 대표적인 성흥분 반응이 이제 분비인데, 분비 기능이 좀 저하되거나 성교통 문제에 따라 붙을 수가 있고, 그래서 성관계 횟수가 이제 감소된다. 이거는 이제 제가 관련돼 있는 레퍼런스를 이제 쭉 달아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서 재미있는 또 연구가 뭐냐면 이제 당연히 성욕은 경구피임약을 복용을 하면서 원래 배란기 때 성욕이 올라가는데 뭐 경구피임약을 복용을 하면 배란기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성욕이 전반적으로 확 떨어지게 되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호하는 남성 취향 자체가 되게 여성스러운 남성을 선호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프로그레스 높은 PMS 시기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 상태로 있으니까. 네, 프로게스테론이 이렇게 높은 상태가 되니까 계속 이 상태가 거의 대부분 이거하고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나는 여성성이 더 강한 여성성이 강한 이제 자상한 남성에 더 끌리게 됐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적 취향 자체가 남성적인 남성보다는 조금 이제 페미나인 자상하고 좀 젠틀한 이런 여성스러운 남성에 좀 더 끌리게 되는. 네. 그래서 이것도 스터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글쎄요, 저는 요즘에 케이팝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예,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워낙이 제가 들어봐도 춤도 너무 저도
우리 딸내미 따라가지고 한번 미국에서 세븐틴인가 이거 공연 간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라이브도 너무 잘하고 춤도 너무 잘 춰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너무 출중한 실력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약간은 이제 그 세븐틴인가 저기 멤버들도 보면 물론 이제 머스큘린하고 이런 친구들 있지만 거의 대부분 너무 예뻐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고 다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있으면 너무 블링블링한데 약간 이제 이런 경급 물론 이제 거기 케이팝 아이돌 팬들이 다 경구 피임약 먹는다 이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예, 물론 거기에는 경구 피임약의 영향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 여성들이 좀 과거에 비해서 좀 남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성은 좀 남성화가 되고 남성은 여성화돼서 이제 선호하는 취향의 남성성이 강한 여성들은 여성성이 강한 남성을 좀 더 선호하고 남성성이 강한 여성성이 강한 여성들은 남성성이 강한 남성을 선호하게 되는데 약간 요런 영향도 경구 피임약이나 요 영향도 저는 무시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생리 주기에 따라서 성욕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커플 중에 결혼하신 분들 중에 그 와이프가 너무 이상 성관계를 기피하고 뭐 좀 그래서 힘들다 성욕 저하가 있고 계속 관계를 회피하고 좀 그런다 그런 분들인 경우에 이제 뭐 너무너무 심하거나 이제 그러시면 치료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배란기를 한번 이렇게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몇 가지 질문이 좀 들어와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뿌띠 꼬맹이님. 선생님 혹시 자궁적출 수술과 여성의 성욕이 관계가 있나요? 자, 자궁적출 수술 자체하고 여성의 성욕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가 있는데 자궁적출 수술이 몇 가지 이렇게 좀 종류가 있어요. 자궁적출술을 하실 때 난소를 같이 적출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난소가 같이 적출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성욕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 난소가 같이 적출이 되는 경우에는 여성들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 나오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난소가 같이 적출이 되면 여성들도 이 성욕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심리적인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난소를 전혀 떼지 않은 경우에도 자궁이 적출됐다? 그러면 이게 내가 자궁이라는 게 여성성의 상징이잖아요. 이제 내가 자궁이 적출됐으니까 내가 여성으로서 뭔가 이제 큰 상실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울해져서 그래서 성욕이 떨어지고 좀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성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직접적인 거는 난소가 적출이 돼서 여성 성욕이 직접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난소 적출이 안 된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이제 자궁 적출이 상징하는 바 이렇게 내가 여성성 상실에 대한 어떤 우울감, 스트레스 이런 걸로 여성 성욕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폐경 이후에 여성 성욕이 더 줄어드나요?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폐경 이후에 여성들이 성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폐경 후에 전반적으로 여성 성욕이 떨어지는 더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하지만 반대로 폐경 후에 오히려 성욕이 올라갔다라고 하시는 여성분들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폐경 이후에 지금 성호르몬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폐경 이후에 꼭 호르몬에 의해서 성욕이 무조건 줄어드는 게 아니고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우울증이 굉장히 잘 생겨요. 우울증이 굉장히 잘 생기고 갱년기 증후군, 갱년기 우울증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면 우울증의 가장 흔한 증상 자체가 성욕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의 성욕이 우울증 때문에 갱년기 우울증 때문에 성욕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약간 간접적으로 폐경 이후에 성교통 문제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다. 그래서 관계를 하기가 싫다. 그래서 성교통이 너무 심해서 성욕이 덩달아 줄어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우리 뚱이 바나나님.
선생님 관계를 맺을 때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전 솔직히 재미도 없고 흥이 잘 안 나는데 파트너랑 좀 잘 맞춰가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밑이 잘 마르고 아랫부분이 화하게 아파요. 자, 이게 우리 성교통 문제가 조금 심각하신 분이신 것 같네요. 관계를 맺을 때마다 매번 그러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성교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교통뿐만이 아니고 관계하실 때 흥도 안 나고 분비도 밑이 잘 마른다라는 게 분비도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고 통증도 있고 그 흥분도 안 되고 지금 봤을 때는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성교통 확실하게 있으시고 자극을 이게 뭐 파트너분이 전이를 제대로 뭐 잘 안 하시거나 해도 반응이 좀 잘 없거나 네 이게 뭔가 흥분 반응이 좀 잘 없거나 저기 뭐 오르가즘 반응이나 이런 것도 지금 좀 약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전이를 21분 이상 이렇게 나한테 좀 자극이 될 만한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적절한 자극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흥분이 좀 잘 안 되고 분비도 안 되고 맨날 아프다. 그러면 한번 점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경찰청 철창살님? 네. 재미있는 아이디를 갖고 계세요. 20대 딸아이 2명이 있는데 남자에게 둘 다 관심이 없네요. 비혼주의자라고 하는데 부모로서 좀 답답하네요. 부모로서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지요. 아, 요즘 이 비혼주의자, 비혼주의 여성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들 뿐만이 아니고 아들내미들도 요즘 연애와 결혼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왜 남자한테 둘 다 관심이 없는지 비혼주의 근데 부모로서 굉장히 좀 답답하실 수 있죠. 근데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왜 남자한테 관심이 없는지 요즘 이게 특히 딸들 같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와 결혼 뭐 육아 이런 것들이 나한테 버겁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삶을 봤는데 너무 힘들더라. 경제적으로 뭐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버겁거나 또는 이제 남성에 대해서 뭔가 이제 지금 약간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서로 남성은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믿음이 없고 여성은 남성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좀 약간 이런 좀 서로 상호 신뢰가 좀 많이 꿰진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층에서.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인데 사실 이제 그런 남성한테 너무 관심이 없는 것도 좀 문제긴 문제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게 그냥 뭐 야 관심 가져 뭐 이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혹시 이게 뭐 다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성적 지향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금 내가 뭐 연애 같은 데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지금 내가 당장 내가 어떤 커리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게 나는 너무 치열하고 이게 그거에 온 신경을 쓰고 있어서 뭐 그런 데 관심 가질 게 없다. 뭐 아니면 내가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성 역할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화를 해보시고 오히려 부모님이라서 좀 얘기하기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뭔가 관련된 성에 대한 그러니까 성 역할이나 성적 지향에 대한 어떤 이제 이건 뭐 꼭 뭐 젠더 이 꼭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얘기를 좀 조언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뚱이반 성교통이 있으면 산부인과를 가야 하나요? 네. 아, 이것도 참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자, 원래 성의학이라는 게 원래 이제 이게 미국에서 저도 미국에서 이제 그 공부를 했었었죠. 원래 섹스라피라는 저 같은 이게 정신과 의사들이 시작을 했어요. 정신과 의사 맨 처음 시작은 산부인과 심리학자 이 커플이 시작을 했지만 이제 정신과 의사 헬렌 카플란이 이제 정립을 해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제 90년대까지 왔다가 비아그라가 생기고 강동원 선생님의 스승님이 이제 골드스틴이 나와서 이제 비뇨기과,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메디칼한 쪽으로 강화가 돼서 요즘에는 이렇게 혼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정신과 선생님들이 이제 성에 대해서 하는 게 저희밖에 좀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성기능 문제가 있으면 자꾸 산부인과, 여성 비뇨기과, 그 다음에 남성이 문제가 있으면 비뇨기과 그러는데 원래 오리지널은 사실 정신과 이쪽이 많이 했었었고 성교통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적인 검진을 받기는 받아야죠. 저도 이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산부인과에 의뢰를 해요. 네, 뭐 제 그 선배님이나 제 뭐 동료나 저희 동기나한테 보내거든요. 네, 호르몬 이슈가 있거나 뭐 아니면 근종이 있거나 이러면 검진하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끝나고 이제 뭔가 이제 성 기능 자체에 대해서 성교통 자체가 좀 너무 지속되고 그러면 뭐 또 이상한 뭐 레이저 시술이나 뭐 수술이 이런 거 말고 네, 그냥 성기능 장애를 전문으로 좀 트레이닝을 받으신 선생님한테 가시는 게 일반 산부인과 말고요. 네, 그렇게 가시는 게 맞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제가 후반부를 얘기하는 게 조금 너무 길어져가지고 앞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 여성의 성욕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호르몬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바로 옥시토신이에요. 옥시토신. 여러분, 옥시토신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한 3년 벌써 된 것 같아요. 옥시토신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에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또 한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죠. 특히 여성의 성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이게 원래 옥시토신이 출산할 때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 그래서 모유 수유할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유명한 수 카터 생물학자 이자 킨제 연구소 소장이었던, 그러니까 애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서 이제 킨제 연구소 소장이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여성들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는 그냥 성욕에 의해서 섹스를 할 수 있고 여성은 사랑해야 섹스를 할 수 있다 할 때 바로 그 사랑이 옥시토신이에요. 그래서 애착의 형성에 대한 저 사람이랑 나랑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그러면 이제 성욕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로즈마리 베이순이라고 캐나다의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이자 호르몬 연구를 많이 해서 내분비 내과 그 보드까지 딴 아주 똑똑한 이제 의사죠.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 옥시토신이 여성의 성욕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이모셔널 인티머시, 친밀감, 정서적인 친밀감,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우린 특별한 관계야, 우린 사랑하는 관계야, 이게 옥시토신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옥시토신이 있으면 우린 사랑하는 관계고 성욕이 생기는 거죠. 특히 여성의 성욕, 성적인 흥분 굉장히 중요하죠. 개하고 요즘 뭐 반려견 굉장히 많은데 반려견이 1인 가족에 굉장히 많고 뭐 자녀가 떠난 이제 갱년기 이후에 이제 빈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는 이제 중년 이후에 커플들한테도 많은 게 이제 옥시토신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가 눈 맞춤하거나 쓰다듬거나 스킨십 할 때 이럴 때 많이 나오거든요. 스킨십, 마사지 뭐 이럴 때 많이 나오고 실제로 성관계를 할 때 오르가즘 느낌이 옥시토신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옥시토신 효과, 이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가 되면 여성들은 성욕을 느껴요. 네. 근데 이 옥시토신이 잘 나오게 하려면 이게 스트레스를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마사지 같은 거, 발 마사지, 아니면 스킨십, 부드러운 스킨십. 근데 이제 스킨십이 그럼 옥시토신 분비를 많이 시켜 무조건 갖다가 막 하는 게 아니고 여성들은 또 성욕이 정신적인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죠. 네. 지금 남편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가서 스킨십 하면 옥시토신이 뭐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막 신경질부터 먼저 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뒤쪽에 이제 신체적인 거, 오늘은 호르몬 얘기를 했다면 제가 다음번에는 이렇게 관계에서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여성 성욕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제가 2부에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네, 여기서 마치고 자, 여성의 성욕 예, 중요한 게 자, 생리주기 따라서 자, 아까 뭐라고 했죠? 배란기를 공략해라. 네, 배란기를 공략해서 좀 머스큘린하게 자, 배란기 때는 좀 와일드하게 남성답게 좀 남자답게 접근을 하고 생리 때는 좀 부드럽게 자상하게 네, 이렇게 다가가고 경구피 임약 하실 때는 좀 이렇게 계속 자상하고 여성스러운 예, 여성스러운 요렇게 이제 자상한 남성 예, 요렇게 다가가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옥시토신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옥시토신 스킨십. 네. 나와 근데 기본적으로 나하고 아내가 파트너가 여자친구가 이게 애착 형성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정서적인 친밀감이 있어야지 갑자기 뭐 별로 대화도 안 하고 갑자기 뭐 들이대면 예, 갑자기 스킨십 하자 이러면 될 게 아니죠. 평소에 이 옥시토신 분비를 많이 해놔야 돼요. 네. 그래서 옥시토신 분비는 스킨십을 하고 뭐 평화로운 대화 이런 게 뭐 막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이러면 옥시토신 분비 잘 안 되죠. 네. 옥시토신 효과는 이렇게 다양한 게 많이 있으니까 나의 신체적인 건강이나 심리적인 건강 또 파트너의 건강 우리의 관계에 다 도움이 되니까 예. 그래서 옥시토신 분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특히 여성의 성에서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제가 2부에서 여성의 성욕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연결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